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나 나스닥이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FMC에서 금리 인하 한 이후에는 별 움직임이 없다가 하루가 지난 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투심을 좀 강화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판단도 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성장 회복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또 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일회성 있는 얘기가 많이 있죠. 관세로 인해서 일단 고용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한 어떤 금리 인하, 이렇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있죠. 일단 올해 0.25를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어떤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진짜 상승하게 된 것은 인텔 때문에 상승했죠. 인텔이 거의 22%가 올랐습니다. 38년 만에 최고치 상승 기록을 갱신했죠. 이유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하는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퍼스널 컴퓨터 제품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뉴스 없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효과가 맞는 건지, 인텔의 효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텔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 얼마 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조 5천억 달러를 10년을 만들면 1조 달러를 월급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또 주가를 20몇 프로 땡겼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지, 사실 금리 인하 효과가 계속 반영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 금리 인하라고 아니라 그랬거든요. 완화적 기조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계감에 의해서 금리 인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는 제약된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기업들에 대한 호재,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죠. 오늘 엔비디아 3.7%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관세에 대한 어떤 지표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관세에 대한 지표를 많이 상쇄를 시킬 수 있는지, 특히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앞으로 두세 달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나스닥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이제 종가상 최고가였고 장중 고가,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거의 다 왔죠. 다우가 거의 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도 월봉상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3,1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조금 남아있죠.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걸 꼭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꽉 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유가가 요즘 좀 흔들리고 있죠. 어저께 트럼프 발언 중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유가가 하락하면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가 떨어뜨리려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었는데, 과거 트럼프 때 유가가 굉장히 낮은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40%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이 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연준도 고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용 문제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관세가 올라가서 그게 정말 금리로 해소가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저는 시장을 우리가 아는 논리를 두고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좀 다른 흐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한 이유는 삼성전자 역할이 컸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0.6% 달고 도는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거의 2.8%가 땡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선 그어놓은데 약간 부족했던데 그걸 채웠고 오늘 살짝 돌파가 되면서 8만 전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10만 전자 얘기 나오거든요. 10만 전자. 10만 전자 가능성. 뭐 못 간단 말은 못 합니다. 그건 못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싸움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이제 그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기대감.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사실 전날 하락을 했어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납품이 일단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 H20의 납품이 좀 더딜 수 있고 또 브로드컴의 HBM을 납품하는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리버리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어요.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약 6조를 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거의 몰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일단 돌파가 된 상태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제도 400만 주 매수, 기관이 45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관이 위클리 만기를 이용한 삼성전자의 상승 뭐 이런 걸 주동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도 어저께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5% 어저께 올랐어요. 5% 어저께 지금도 3%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6.7%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돌파가 됐어요. 이게 지금 진짜 가능한지 장 열어봐야 되거든요. 열어봐야 됩니다. 이건 시간외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만 조금 매도했고 아무것도 대응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특히 삼성전자 8만 전자 넘었다는 게 시장의 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올라왔어요. 어제 강하게 올라와서 전날 이제 제가 공개 방송 이날 우리가 곧버스 들어갔다, 레버리지 익절했다 그런데 더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대로만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저희도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과정인데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기술적으로 상방의 목표치가 굉장히 남아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금은 완전 꼭지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거든요.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마디점, 이격 벌리기 뭐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목요일날 매도였어요. 매도였다가 어제 매수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이거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하이닉스가 따라붙으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그 흐름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클리 만기 때 이 기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기관들이 위클리 만기에 최대의 수익을 끌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나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지수가 3,460이 됐잖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4,000 뭐 그 이상 이 지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아직 되지 않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왔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원래 언급해드리면 안 되는데 공개 방송에서 일단 제가 하방으로 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언급은 따로 안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표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맞고 중간 마디점에서 이격 벌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의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저께는 장 초반에 매도였어요. 근데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면서 매수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1.5% 정도 움직이다가 막판에 끌어올린 것도 외국인의 매수가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다시 매수를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매수보다는 잠시 소강 상태가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이 어저께 매수해서 위클리 만기로 매수해서 위클리 만기를 매수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매도를 하느냐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 3천억을 매도해서 밀어냈고 4천억을 사서 올리는 것은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죠. 손해나는 매매를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그게 아마 위클리 만기였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 아시겠지만 옵션 만기입니다. 쿼드럴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승도
그 쿼드럴 만기 때문에 만기 영역권에서의 움직임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